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꼭꼭꼭꼭. 야, 요즘 10대들 한번 봐보세요, 형님들. 10대들 이러고 놉니다. 학생들 발표 자료 보고 충격받아서 찍어둔 사진인데 일베 문화는 이미 10대들에게 유희로 자리 잡았어. 이 흐름을 되돌릴 수 있을까?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할까? 노알라입니다, 노알라. 노무현 대통령 사진이 노무현 대통령을 지칭하는 코알라와 노무현의 합성어죠. 노알라. 쌍꺼풀이 있는 코알라. 진짜 한숨 나오네요. 발표자 이름에는 노무현들이라고 썼더라고요. 여긴 여중인데 문제. 형님들, 이 그림을 그린 게 여중생들입니다. 여중생들. 여중생들이 그린 거야. 놀랍지 않습니까? 뭐 남학생만 거구화가 돼 있다고? 이게 다 여중생들이 그린 거예요. 이거 형님들 여중에서 일어난 일이야, 이게. 이 봐봐, 노알라. 이건 더 웃긴다. 이게 형님들 중요한 거는 얘들이 여중생이라는 거예요. 여중생. 남학생이 아니고 여중생이야. 자, 첫 번째 간첩 척결하기. 두 번째 아이 있는 가정 기본 양육금 추가. 사회적 약자 복지금, 복지시설 지원. 자, 형님들 여중학생들도 알아요. 뭐다? 보편적 복지가 아닌 사회적 약자 복지금. 사회적인 약자에게만 복지금을 주자. 선택적 복지. 아니, 중학생들도 알고 있는 거야. 선택적 복지. 간첩 척결하기도 잘 알고 있잖아. 목숨을 건 도박. 찌칠라, 노알라, 뭉코리타, 선상리. 여기서 패배한다면 드럼통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패를 까보자노. 로열 플래시. 뭐라고? 그 손 멈추란께? 홍어구나. 뭉코리타. 찌칠라 사형. 문재인이 부정행위다. 그러니까 찌칠라 사형. 나머지 3명 뭉코리타, 노알라, 선상님 3명은 두부 외상으로 사망. 진짜 후원 감사합니다. 나 진짜 미치겠다. 근데 형님, 되게 충격적인 거는 얘들이 여중생이라는 거예요. 여중생. 근데 형님들 진짜 충격적인 뉴스 나갑니다. 아예 바람 잡는 게 아니에요. 오마이뉴스입니다. 교과서대로 5.18 민주화 운동을 교육하니까 공산당이라고 민원 84% 교사들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지도를 포기했답니다. 우리 선생님이 공산당이에요 하면서 신고를 해버린 거야. 민원을 넣고. 이게 어떻게 민주화 운동이냐고. 자, 제가 형님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10대 20대 심각할 정도로 우경화가 돼 있어요. 페미를 주입을 자꾸 시키니까 애들이 안티페미가 되듯이 좌익 성향을 계속 주입을 하니까 안티 좌파가 돼버리는 거야. 아니, 애들이 오죽하면은 교사 노조 연맹의 설문조사에서 4.19와 5.18을 가르친 교사들 곤욕을 치르고 있다. 교사 입 막으면 민주교육도 없어. 이게 민주교육이냐? 세뇌지? 공산당 세뇌교육이지. 대한민국 국민 중에 5.18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있을까? 그래서 지금 형님들 심각해요. 쉽게 말해서 지금 학교에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교육을 못 시키고 있다는 거야. 84%가. 100명 중에 84명의 교사가 빨이라고 공산당이고 간첩이라고 민원에 시달린 경험이 있는 거야. 이게 한두 번 시달렸으면은 포기를 안 하겠지. 할 때마다 신고하니까 아예 지도를 포기해 버렸어. 누르면은 풍선 효과라니까. 누르면은 다른 곳에서 튀어오른다니까. 그 안에 있는 질량이 변하지가 않는다고. 어차피 풍선 안에 들어가 있는 공기의 양은 정해져 있어요. 공기의 양은 정해져 있는데, 자, 여기를 누른다고 이만큼 들어가? 아니지. 옆으로 삐져나온다고. 여기를 누르면은 여기가 튀어오른단 말이야. 이거 지네들이 만드는 거야. 원래
제가 했던 말 기억납니까, 형님들? 반공 교육을 하면은요, 간첩이 많아지고요. 좌파 교육을 하면은요, 우파가 많아지고요. 공상 교육을 많이 하면은요, 멸공이 늘어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노동신문 때문에 걱정들 많이 하셨잖아요. 제가 뭐라 했습니까, 형님들? 노동신문은 이미 그 노동신문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냥 끼들만 그 신문 보면서 자위하는 거지. 정상적인 국민들은요, 그 노동신문을 왜 우리나라에 푸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북한에 합법적으로 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임종석이가 이미 했잖아. 저작권료라는 걸 만들어서. 이 저작권이 북한에 있다. 그 저작권을 이용해서 해주기 위해서 뭘 했다? 대한민국에 평범하지 않은 저작권법을 만들었던 거야. 거기에 북한도 포함된다.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노동신문을 가져온 이유는 뭐다? 북한에 합법적으로 돈을 주기 위한, 대북 지원을 하기 위한 민주당과 좌파들의 꼼수다. 그 노동신문이 한국에 공개되면은 얘네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죠. 왜? 노동신문을 통해서 북한에 돈을 줄 수 있다라는 거기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노동신문이 풀림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국민들은 지금보다 더 강도 높은 멸공을 요구하게 될 겁니다. 얘네들은 자기네들이 얻는 것과 잃는 것에 대해서 분석을 안 했다는 거예요. 돈 주는 데만 급급했다는 거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뒤에 일어날 부작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이재명 정부의 몰락에 아주 큰 트리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제 이상한 거 들고 나옵니다. 뭐 들고 나오냐? 자, MBC 보도입니다. 10대 악영향 우려, 민주시민교육 강화한다. 민주시민교육 강화한다. 민주시민교육이 뭐지? 빨갱이 교육? 애들 세뇌시키게? 정교수들이 뭐 김일성 추앙하고 하는 그런 거 하는 거야? 중국은 아름다운 나라, 중국은 우리 친구의 나라, 뭐 그런 거 가르치려고? 어떻게 이름도 민주시민교육이냐? 정말 빨갱이스럽지 않아요? 차라리 이들은 이 앞에다가 차라리 자유라는 말을 넣었으면 덜 거부감이 들었을 거예요. 자유민주시민교육. 근데 좌파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자유예요. 그러면 이 10대에게 어떤 세뇌를 하느냐? 바로 부정선거 관련해서. 부정선거는 음모론이다. 부정선거는 일부 세력들이 만들어낸 음모론이다. 그러면 그걸 누구에게 가르치냐? 바로 고3 학생들에게 먼저 시도한다. 자, 10대에게 악영향을 우려한다. 10대의 극우화를 우려한다. 라는 핑계를 대고 뭘 한다?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한다는 명목 아래 10대들에게 고3, 바로 이번 5월 지방선거에 투표권이 생기는 고3 학생들에게 세뇌를 한다. 무엇으로? 부정선거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선거는 올바르다는 엉터리, 거짓말, 선동, 선전을 가르치겠다는. 그렇게 해서 민주당이 표를 달라. 그러면 이걸 누가 교육시키느냐? 바로 교육부와 선관위가 한답니다. 아니, 야, 니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투표권 주자며, 좌빨들이 왜 그랬겠어? 왜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애들이 좌경화가 돼 있었거든. 그래서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어린애들에게 투표권 줬잖아. 근데 지금은 투표권 준 걸 뺏을 수가 없으니 이 헌법을 개정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이걸 뺏을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자? 애들에게 세뇌를 시키자. 이게 통할까? 5.18 민주화 교육을 시키면은 선생을 공산당 로 신고를 해. 애들은 5.18이 폭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영털 포티들 같이 선생들이 씨부린 대로 그대로 믿지를 않는단 말이야, 애들이. 그러면 그게 진짜 민주화 운동이었는지 너네들이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너네들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그런 민주화 운동이 아니야. 체제 전복이지. 애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애들은 순수해. 지가 보고 느낀 걸 그대로 표현하는 거야. 그래 결국은 지금 부정선거 관련해서 너무 이게 지금 형님들은 잘 못 느끼시죠. 형님들은 못 느껴. 왜? 항상 이 부정선거와 반정부 시위에 거기에 포함이 돼 있으니까. 거기 소속돼 있기 때문에 형님들은 그걸 못 느껴요. 근데 이거를 저 같은 사람들은 이거 점점 들불처럼 번져나가네? 왜? 저는 감정을 내려놓고 냉정하게 볼 수 있거든. 지금 형님들은 그 그룹에 포함이 돼 있고 속해 있고 소속감이 있다 보니까 형님들은
당사자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크게 뭔가를 못 느끼지만은 지금 3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제가 형님들 보고 그랬죠. 자, 곳곳에서 분산돼서 동시에 집회를 해야 된다. 제가 이런 이야기 예전에 했었죠.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자유대학에서 그리고 많은 청년단체에서 그런 식으로 집회가 덜불처럼 일어났어요. 자,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체급을 크게 보이기 위한 착시 효과라는 거예요. 특정 날 잡아서 광화문에서 와 하고 해봐야 아무 효과 없어요. 그거 아무 효과 없다고. 거기에 10만 명이 모이든 100만 명이 모이든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청년들은 여기저기에서 자유롭게 기존의 집회와 시위 방식이 아닌 행진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시위를 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패턴을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자유대학에서 그런 방식의 시위와 집회를 추진을 한 거에 대해서 정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먹혔죠. 자, 형님들은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형님들은 당사자기 때문에 그걸 못 느껴요. 근데 저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항상 분석하고 제가 멀리서 보기 때문에 3자적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3인칭 관점에서 보고 있단 말이야. 지금 형님들은 못 느끼는 걸 저는 느껴요. 저는 어떨 때는 있죠. 몸에 닭살 돋아요. 왜 닭살 돋냐면은 이게 지금 윤 어게인이라는 이 슬로건 밑에 뭉친 사람들이요 엄청 세력이 커졌어요. 지금 진짜 처음 시작할 때는 한 줌단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 윤어게인이라는 세력이 엄청 커졌어요. 형님들 상상도 못할 정도로 커져 있어요. 이거 요즘은 술집이나 저녁에 소주 한 잔 기울이는 데 가면은 윤어게인이라든지 민주당 욕하는 소리 안 나오는 곳이 없어요. 정치 이야기하는데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면은 민주당 이재명 잘한다, 민주당 잘한다 이런 걸로 진작에 민주당 뽑았어야 되는데 이런 말 하는 사람을 단 한 명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물론 지역적인 특색도 있지만은 부산은 반반이라 보면 돼요. 외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도 술집이나 퇴근 후에 집에 가기 전에 한 잔 기울이는 사람들 아예 민주당 이재명 이야기 자체를 꺼내질 않습니다. 근데 제가 요 며칠 좀 바쁘게 다니면서 정말 특히 우리 이쪽 부산 쪽에 산단에 있는 우리 일찍 형님들께 제가 그동안 비아냥거린 거 진짜 미안합니다. 예. 제가 사과할게요. 내가 왜 이 사과를 하냐면은 얘네들이 형님들 생각보다 똑똑해요. 내가 깜짝 놀란 게 이제 식당에서 이제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좀 한다고 사장님 식사한다 해가지고 식당에 이제 내가 만나러 갔어. 늦은 식사를 하시더라고. 방송 끝나고 이제 내가 나갔을 때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늦은 식사를 하는 사장님 앞에 놓고 자판기 커피 한 번 뽑아놓고 이제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뒷자리에서 직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 듣는데 뭐 관세, 환율, 그 다음에 코스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얘네들이 지금 이재명이 뭘 잘못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대한민국의 코스피 거품이고 이게 거품이 조만간 빠질 거고 지금 환율은 일본 엔고 때문에 미국과 딜을 하면서 미국과 어떤 환율 정책 때문에 일시적으로 대한민국의 환율이 내려간 거지 이거 이재명이가 잘해서 내려간 환율이 아니다. 지들끼리 이런 분석을 하고 있더라니까. 진짜 이재명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쟤는 왜 저렇게 깝쳐? 그러니까 이재명을 욕하는 거야. 그리고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오늘을 위해서 놔뒀지. 말 안 하고. 나는 일찍들 입에서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고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 들었어요. K 트럼프 하더라고. 나는 K 트럼프가 뭔지 몰랐어. 뭔 말이지 저게?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었어. K 트럼프. 코리아 트럼프가 윤석열이야. 이게 비아냥거리고 트럼프가 독재를 하고 트럼프가 또라이고 그게 아니야. 트럼프를 칭찬하면서 K 트럼프라고 이야기가 나왔다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예산이고 뭐고 다 쪼아서 돈도 안 주는데 우리나라 3년 동안 그 정도로 만들어 놓은 거 보면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진짜 K 트럼프다. K 트럼프하고 미국 트럼프하고 만났어. 지금 우리나라가 만약에 K 트럼프와 미국 트럼프가 합이 맞았다면은 와 우리나라 경제 어떻게 됐을까? 경제 성장률 4% 5% 그냥 찍지 않았을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야.
이 스레드에 올라온 건데, X에 올라온 거예요. X에 올라온 건데, 자, 충북 음성군에 있는 하이베르 생리대 및 생활용품 제조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이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2명이 지금 연락 두절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날 불이 쿠팡에서 991, 저 99원의 생리대를 팔겠다라고 한 날 불이 났어요. 형님들이 자꾸 업무론에 끌려다니시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서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일부러 이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쿠팡은 하이베르라는 회사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쿠팡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쿠팡에 입점해서 하이베르가 생리대를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형님들에게 제가 팩트를 알려드릴게요. 자, 쿠팡은요, 자체 PB라 그러죠. 우리가 PB 상품이라 합니다. 프라이빗 브랜드. 프라이빗 몰라? 프라이빗 티처, 개인 교수, 그지? 그 프라이빗이에요. 프라이빗 브랜드, 개인 브랜드예요. 자체 브랜드. 자, 쿠팡은 자체 프라이빗 브랜드인 자회사입니다. 자회사. CPLB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CPLB에서 루남이라는 브랜드 제품의 생리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PB 상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베르와 쿠팡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관계가 있다면 쿠팡에 입점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판매자와 입점 업체자의 관계일 뿐이다. 그래서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업무론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방화일 수도 있고 자연 발화일 수도 있고 공장 내부 설비에서 불이 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형님들 곁다리로 세지 마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형님들? 자, 이재명에게 또 하나의 선택 장애를 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국제의료인권단체에서 중국 장기 적출 문제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협조 요청 사안이 왔습니다. 즉, 중국 장기 적출 문제에 반대하는 이재명의 국제의료인권단체 가입을 요구하는 청구서가 날라왔습니다. 자, 가자 평화지구 아직까지 모르쇠 하고 있죠. 대만 평화 유지 아직 모른 척 하고 있죠. 지금 아무것도 결정을 못 하고 있어. 이게 지금 가자 평화지구에 가입을 안 하면은 반미하겠다는 거잖아. 친중하겠다는 거야. 지금 봐봐 형님들, 이 트리거 이게 지금 이게 희한한 게 이재명에게 선택권이 이걸 선택하면은 친중이고 이걸 선택하면은 그러니까 이걸 선택하면 친중이고 이걸 선택하면은 친미가 되는 거야. 반중이냐 반미야. 그러니까 양자택일이야. 우리가 그냥 보면은 가자 평화지구 가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지.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이걸 안 하게 되면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러면은 이재명이 평화기구에 가입을 하면은 친미가 됨과 동시에 반중이 돼. 반이란, 반중. 그런데 가자 평화지구에 가입을 안 한다. 그러면은 친중과 친이란은 되겠지. 그렇지만 그 나라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트럼프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거거든. 그럼 반미가 되는 거야. 자, 이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잔대가리 굴리고 있는 거야. 형님들, 중국은 대만을 자신의 영토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신들의 나라에서 독립하려고 하는 불순한 세력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해주고 있어요. 자, 이 차이입니다, 지금. 그런데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거에 대비해서 한국이 대만 평화 유지군에 발을 들이면은 친미는 되겠죠. 트럼프에게 귀여움 받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중국을 적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만은 중국 땅이다 라고 해버리면은 미국을 적으로 돌리게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이 선택지들이 전부 이분법이에요. 국제의료인권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왜 하필 이 시기에? 이게 에포크 타임즈에 나온 거예요 지금 형님들. 여기 있잖아 에포크 타임즈. 이게 그냥 얄라구지 한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에포크 타임즈에서 보도한 거야. 자, 여기에서 말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친중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 잘하면 어떻게 된다? 친미되는 거야. 말 한마디 잘못하는 순간 이재명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어. 나는 형님들 너무 뜬금없어. 아니 왜 이 민감한 시기에
국제의료인권단체에서 왜 이재명한테 이런 걸 물어? 얘가 뭐 아는 게 있어야 대답을 하지. 얘는 지금 용산에 그 용산 전자상가 단지 밀은데 그 자리에 아파트 지어가지고 얼마를 해먹을까 지금 그런 거 연구하고 있는데 그런 애한테 지금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김현지에 대해서 어떤 특정 언론이 단독 특종을 터뜨린다면 그 뉴스의 발원지, 즉 그 뉴스의 소스는 중국이 준 겁니다. if 가정법이에요. 만약에 어느 순간 이재명이 노선을 친미로 탔을 때 현지에 관련한 속보, 즉 안 좋은 뉴스겠죠. 그 안 좋은 뉴스가 만약에 떴다? 그러면 이건 100% 중국에서 공작 치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뭐다? 현지는 중국 쪽 사람이다. 한번 우리가 기다려 보자고요. 지금 이재명이가 곧 결정해야 될 때가 옵니다. 이재명은요, 구정 전에 결정해야 돼요. 이재명이 설 전에 결정을 못하면은 이재명은 설 명절 밥상에 이 소식을 들고 올라가야 돼. 즉 미국 관세부터 시작해서 무역 협상, 그 다음에 환율, 수출, GDP 성장률, 거기에 비례한 주가 상승, 이 모든 걸 이재명은 다 안고 가야 돼요. 그래서 뭔가 이재명에게 이슈가 필요합니다. 그 이슈가 뭐겠어요? 미국과 원활한 뭔가가 딜이 있어야 돼요. 그 뉴스로 명절 밥상을 덮으려 할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이 만약에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한다. 그러면 뭐 씹히는 거지. 명절 내내 귓구녕 파고 있어야지. 근데 제가 볼 때는 구정전에는 뭔가 이슈를 만들어낼 겁니다. 중국으로부터 김현지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 이거는 제 망상이에요. 그러면 김현지 관련해서 언론에서 다시 한번 회자가 된다는 거는 뭐다? 중국의 공작이다. 이럴 때 써먹으려고 이재명을 올가맸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망상이라는 거. 어쨌든 이재명은 뭐 설전에는 뭐 하나는 결정해야 될 거예요. 가자 평화지구에 가입을 한다든지 대만 평화 유지군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낸다든지 아니면 국제의료인권단체에 중국의 장기 적출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든지 뭔가 하나는 해야 돼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꼭 해야 됩니다. 어차피 관세는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반미가 안 통해. 할 수가 없어. 5.18 교육을 시키면은 애들이 선생 보고 저거 공산당이라고 112 신고하는 판인데 지금 간첩 신고하고 있는데 123에 무슨 애들 좌경학 교육을 시켜. 한번 지켜보자고요. 설까지는. 아니 그런데 형님들 충격 아니에요. 아니 베트남이 쪼르륵 쫓아가서 붙었다? 나 그거 보고 좀 충격받았어. 아니 베트남이 언제 미국하고 그렇게 친했다고? 베트남은 중국하고 친한데? 중국하고 더 못 다치잖아. 근데 갑자기 미국한테 베스트 프렌드! 헤이 브로! 이러면서 아니 갑자기 미국한테 베스트 프렌드십! 이게 뭐야 이게? 아이씨 어울리지 않게 똥양쿰들이 말이야. 나는 개인적으로 베트남이 상당히 센스가 있다고 봐요. 베트남은 계산 끝난 거야. 형님들 당황했지 트럼프가. 베트남이 이렇게 빠르게 반응할지 몰랐던 거지. 자 트럼프는 베트남은 계산기 뚜려들었어요. 주판 튕겨보니까 야 이거는 압도적인데. 야 우리가 중국의 식민지도 아니고 우리가 굳이 그래. 야 지금은 트럼프야. 트럼프로 붙자. 상황 보면서 뭐 또 바꾸면 되지. 우리는 야생 토끼인데 이러면서 지금 트럼프 쪽에 붙은 것 같아 내가 볼 때. 멸공.